2013년 말에 GM이 글로벌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재배치 문제가 시장에서는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뒀던 것을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산업의 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현대증권의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생산기지 재배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제가 여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GM이 어떤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이제 국내 물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자동차 어떤 하나로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기업들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어떤 글로벌 생산 기지들을 계속해서 이동시켜 가고 있고 그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쇼어링,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이런 회귀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GM뿐만 아니라 이제 캐논이죠. 일본에 있는 그 캐논 같은 업체들은 그 칼라 복합기라든지 어떤 고가의 카메라 이런 그 자국 내 생산 비중을 한 50% 이상까지 높이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것은 물론 이제 엔저가 장기화될 거라는 이런 장기적인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런 일본 업체들 말고는 이제 대부분 선진국 업체들이죠. 미국에 있는 업체들 중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생활가전들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도 신흥시장, 중국이나 이런 신흥시장에 지어야 될 공장들을 켄터키주에 짓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좀 활발하게 미국 시장 쪽으로 다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정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었는데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전을 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또 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 기업들은 미국으로 옮긴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배경이 되는 사항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짧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미국의 생산성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먼저 한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제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적으로 이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또 한 가지 또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신흥 시장의 매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전에 비해서 선진국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오히려 신흥 시장에 비해서 투자 매력이 좀 더 높아진 부분들이 이 세 가지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으로 이렇게 리쇼어링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짚어주신 것이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 부분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이 높아진 이유, 원동력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기업은 같은 노동력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윤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미국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게 2006년 대비 2012년에 미국의 그 노동 생산성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50달러에서 6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13.7달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나 터키, 미국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권의 포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인데요. 이게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하죠.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에너지라든지 원료 비용을 크게 낮춤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발전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전기료 수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다전력 소비 업종의 경우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어떤 성장 기회를 분명히 받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학업체죠.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텍사스에 프로필렌 설비를 건설하기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하이오 공장에 9.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제조업체들이 어떤 생산기지를 미국 내에 짓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찬찬히 짚어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배경으로 이 고용 유발 효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서 고용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나 큰 건가요? 예, 그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 이외에 부품까지를 생산해야 되고 그 관련된 유발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을 하나 건설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고용 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조업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거고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선진국들은 어떤 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경기 회복을 시키는데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가지고 있을 때 실물 경기가 보다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라든지 여러 효과를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오바마 정부는 2009년도에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 부흥 정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안들은 제조업의 실효세율을 25% 수준으로 크게 낮추고 그리고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항구화함으로써 어떤 세제 지원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기업들의 혁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관학의 어떤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마련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혁신성을 도와주는, 따라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투자 매력이 높다면 계속해서 신흥국의 생산기지를 또 유지를 할 텐데 신흥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신흥국의 투자 매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어느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그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반면에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면서 또 최근에는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 그리고 중남미 등지에서 어떤 임금 관련된 시위 그리고 정정 불안에 대한 소요 사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어떤 신흥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 매력을 감소시킨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미국의 제조업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나요? 예,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네.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에서 발표한 국제 경쟁력 순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미국이 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CEO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쟁력 인식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미국은 경제, 무역, 금융, 그리고 세제 시스템 분야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독일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법률이나 규제 시스템과 관련돼서의 경쟁력 부분인데요. 독일 다음으로 역시 미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트에서 보여드린 부분은 우리가 그 절대임금 자체는 미국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신흥국들에 비해서 미국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제조를 하는데 들어가는 숨겨진 비용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규제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숨겨져 있는 비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바로 실제 투자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요. 네. 미국이 제조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2012년 기준에서 한 8,900억 달러가량이었는데 이거는 2014년 이후에 한 90%가량 성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52% 늘어난 것과 비교한다면은 현재 미국 내 제조업에 투자되고 있는 투자액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제조업 부활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또 세계의 산업 지도에는 재편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일단 미국이 제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반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균형 전략을 펴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산업 지도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흥국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소비되는 일련의 패턴들이 일반적이었던 데 반해서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 이 제조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밝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신흥국들의 입지는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미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을 보시면은 중국이 가장 높고 그 인근에 있는 캐나다라든지 멕시코가 그 다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인접 국가, 나프타라는 걸로 엮여 있는 그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가장 많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 품목들이 대부분 어떤 모니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저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는 이제 중국 시장이 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주가로도 바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이 PR이 14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반기 2014년 상반기까지도 선진 시장에 대한 뷰는 여전히 좀 그 오버웨이스로 비중 확대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 리쇼링하면서 기존에 있던 첨단 산업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계 최대 가전쇼라고 할 수 있는 CES 2014에서 이번에 새롭게 보였던 것들은 IT 그리고 IT 소프트웨어와 자동차의 결합. 그래서 기존 제조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만나서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관찰이 되었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숨겨진 비용들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견해내는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밖에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자동화 관련주들도 역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뭐 셰일가스라든지 자동차 등 많은 부분을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리포트를 또 내신다고 들었거든요. 리포트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한번 도움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